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91% 그리고 코스닥은 2.22%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개인 투자자들만 이렇게 순매수를 하고 외국인하고 기관들은 순매도를 했습니다. 6월 말이 다가옴에 따라서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해서 수급적으로 좀 괜찮은 흐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어김없이 또 악재가 나타나고 부각이 되면서 참 그런 기대는 저버리게 되어버렸습니다. 시장이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럼 어떤 악재가 지금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냐면은 바로 경기 침체, 그것도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입니다. 지난 22일 날 파월 연준 의장이 나와가지고 물가를 잡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금리를 올리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경기 침체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경기 침체가 과연 연착륙이 될 것인가 경착륙이 될 것인가. 그런데 연착륙이 되면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 재수없으면 경착륙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참 뉘앙스의 발언을 해봤어요. 그런데 또 나와가지고 물가를 잡고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면은 참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일지라도, 그러니까 급격하게 경기가 나빠질지라도 감수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뉘앙스, 그런 취지의 발언을 갖다가 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장의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악화가 됐죠. 그 발언들은 이렇게 제가 뉴스를 보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월 연준 의장은 이 크게 보면 이렇게 나뉘어져 가지고 있죠. 그 돈 흐름을 보면 원자재 쪽으로 투기하는 세력들, 그리고 공매도 쪽으로 투기하는 세력들. 그런데 이 공매도 쪽 시장 하락에 베팅하는 이쪽보다는 지금 현재 이마들을 더 악질러 보고 있는 거죠. 원자재 쪽으로 투자하는 세력들을. 그래서 얘들 갖다가 기세를 꺾어버리기 위해서 지난번에 0.75% 기준금리를 올려붙죠. 또 그리고 얘들만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더 걱정되기 때문에 이처럼 투기 세력을 잡을 수 있다 그러면은 기준금리 0.75%또 올릴 수 있다 해서 완전히 이쪽을 지금 잡아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쪽은 지금 죽수겠죠. 그런데 반면에 공매도하는 세력들은 아이고야 경사났네 하면서 열심히 공매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한쪽은 잡았는데 양쪽 다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공매도하는 세력들은 기세등등해서 더 돈 벌고 있고, 이 아들은 지금 쫄이가지고 지금 원자재 쪽으로 물량을 좀 던지고 있는 그런 상황 있죠. 7월 한 13일 그때 미국의 물가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근데 사실상 파월 연준 의장 발언을 볼 때는 물가 지표하고 상관이 없이 이번에도 0.75% 올려서 확실하게 원자재 쪽으로 투자하는 세력들 길들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시장 투자 심리가 좋지 않고 공매도 세력들은 기가 살아서 시장을 이렇게 아래쪽으로 밀고 있다. 이렇게 분위기를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금융투자 쪽에서 오늘 이렇게 많이 매도했고요. 또 경기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이 전기전자 쪽으로 순매도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전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업종도 보면은 그렇게 사실 순매도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맞죠?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니까 경기 침체 우려가 있어서 이게 참 연착륙도 아니고 경착륙으로 굉장히 강한 어떤 충격이 예상된다는 굉장히 악재가 많이 퍼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사람이란 것은 갇혀 살다 보니까 내일 죽을지라도 오늘 나는 좀 숨은 좀 쉬겠다. 그러니까 그동안 같이 있어서 바깥 세상 좀 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사회 경제 활동이 점점 더 활발해지다 보니까 분명히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이런 업종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세력들이 볼 때 큰 돈을 갖다가 참 투자하기는 어려운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이 업종도 앞으로 정말로 죽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시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기 민감한 이 반도체 쪽은 팔고, 그래도 소비가 좀 살아나고 있는 이쪽은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시장을 좀 멀리 보고 이쪽으로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는 그런 매매를 해야 되겠죠. 수급 분석표 검색을 통해서 오늘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들 보니까 이 종목은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했습니다. 먼저 CJCGV 보면은 CJCGV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상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12번 남았기 때문에 요거는 긍정적으로 단기적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한번 봐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CJCGV는 지금 사채 발행을 했잖아요.
근데 전환 가격이 27,000원 정도 되는데, 물론 7월 4일인가요? 시간 좀 지나면 그 전환 가격이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사채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제가 볼 때는 안 받아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면 그 사채를 받고 난 다음에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5년 지나서 행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5년 후에 전환을 주식으로 바꿀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5년간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차라리 현 시점에서 주식을 사서 막 장기 투자를 해버리지, 뭐 이자 몇 프로 준다고 전환 사채까지 지금 받아야 되겠어요. 있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받아라 그러고, 또 사실 이렇게 다 주식으로 바뀌어지게 되면은 사실은 또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악재가 되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전환 사채를 받는 것보다는 지금 현 시점에서 이거 긍정적으로 보고 추가로 물량을 더 매집하는 게, 5년 내에, 이거는 5년 동안 들고 있어야 되는 거고, 5년 내에 좋은 흐름 보이면 언제든지 뭐 차익 실현해서 현금화 시킬 수 있는데, 굳이 전환사채를 지금 받아야 되겠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경동나비엔 같은 경우, 이것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그런데 아직은 좀 조심스럽긴 하죠. 이렇게 숫자가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습니다. 앞서 본 CJ, CGV하고 다릅니다. CJ, CGV는 이 숫자가 10입니다. 경동나비에는 2죠. 동성마이텍은 뭐 지금 좀 그렇고, 동원산업도 뭐 좀 어중간합니다. 롯데쇼핑은 요거는 좀 관심 정보로 등록해 둘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단기 투자 가능합니다. 요 파란색 그리고 요 하락 반전 신호 요 두 가지를 잘 이용해서 단기 투자도 가능하기 때문에 요거는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삼성중공업은 멀리 바빠야죠. 멀리 봐야 됩니다. 신풍제약도 아직 좀 더 기다리는 게 좋겠어요. 숫자가 1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지만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진성TC도 마찬가지고요. 한국단자도 상승 반전 신호가 떴습니다만은 좀 조심해야 되겠다. 아직은 숫자가 좀 낮다. 그리고 한국토지신탁도 요거는 숫자가 참 어중간합니다. 이게 8이거든요. 어중간한데 요거는 지금 단기적으로 한번 측권도 해봐도 되지 않겠나 싶어요. 뭐 굳이 뭐 이 종목이 마음에 안 드는 데까지는 들어갈 필요 없고, 뭐 좀 현금점 여유가 있고 요거 한번 거쳐볼 만하다 싶으면 요거는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죠.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살펴보니까 한국금융지주 그리고 나이스 평가 정보 이렇게 상승 반전 신호가 떴는데, 아직은 뭐 적극적으로 덤빌 만한 그런 지점은 아닙니다. 어쨌든 앞으로 뭐 시장이 이렇게 요 종목의 주가가 조금 상승할 수 있다라고 분석이 되는데, 뭐 적극적으로 덤빌 만한 시점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튼 파월 연준 의장이 이렇게 물가를 잡으려고, 또 그리고 원자재 쪽으로 투기하고 있는 세력들 강력하게 지금 때려잡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뭐 폭동이 일어나고 있다, 뭐 치안이 좋지 않다, 뭐 이런 국가들 있죠. 아니면 그 나라를 떠난다 이러는 거 있잖아요. 국민들이 나라를 버리고 떠나는 그런 국가들 있잖아요. 그런 국가들의 이 공통점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면은 정말로 그 나라가 엉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차라리 좀 이게 저성장, 좀 경기 침체 경험하더라도 그건 어떻게 뭐 돈 풀어서 다시 살릴 수 있다라고 보니까, 이거는 뭐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아서 이게 더 가면 위험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때려잡겠다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나라도 7월 13일, 14일 그때쯤인가요? 기준금리 결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0.5% 인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 금리 또 부담이 되겠죠. 아무쪼록 그 유동성 관리 잘 하시고, 또 현금에 좀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세력들이 그렇듯이, 앞서 본 우리가 이런 수급 분수표 같은 거 보면은 세력들이 그렇듯이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되지만 소비가 살아나고 있는 이런, 앞으로 뭐 운송 장비 쪽도 기대가 좀 될 만하죠. 성장이 좀 기대되잖아요. 그런 업종들도 있고 또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유가 되면은 이런 업종 그냥 꾸준히 계속 물량을 모아가는 게 좋겠죠.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